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 내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화산 분출물 중에서 고체 상태의 물체들을 화산 쇄설물이라고 합니다. 화산 쇄설물, 고체 상태의 덩어리들이 나오는데 막 폭발을 하겠죠? 그런데 크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폰트 크기를 그 화산 쇄설물의 크기에 따라 분류했는데요. 가장 큰 게 화산암괴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입니다. 화산재나 화산진은 거의 먼지나 모래 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액체 상태의 물질은 바로 용암입니다. 용암은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랑 똑같은 건데요. 뭐가 다르냐면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체 상태를 볼까요? 화산 분출물 중에서 기체 상태인 것들을 화산가스라고 합니다. 이 화산가스들이 빠져나간 마그마가 바로 용암인 거죠. 그렇다면 화산가스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수증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염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산재는 엄청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햇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겠죠? 물에도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도 피해가지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산재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항공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물질은 화산 쇄설물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용암입니다. 큰 산불을 낼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파괴하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수증기, 그리고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독가스들을 방출하는데요. 염소나 이산화황 등입니다. 직접 마셔도 생태계에 안 좋고 그리고 이 염소나 이산화황들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데요. 그러면 토양이나 하천이 산소화될 수 있습니다. 화산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피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로운 점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구 내부에 있는 유용한 광물질들을 많이 바깥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단기적으로는 토양을 산소화시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영양소들을 포함한 광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으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화산활동 지역에서는 지열, 즉 땅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걸로 직접 난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열 에너지로 발전을 하기도 하죠. 아래 사진은 제주도의 예쁜 자연 경치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독특한 지형으로 관광 자원을 제공해주죠. 또 온천이라는 지역도 제공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지진이 많아졌다거나 또는 갑자기 가스 분출이 좀 양이 많아졌다거나 산의 경사가 가파라진다거나 이렇게 지표가 변형되면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고 있고 언젠가 폭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죠. 화산을 예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데요. 용암이나 화산 쇄설료들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또 산불 나면 직접 물을 뿌리면서 끌 수도 있고요. 또 화산 주변에 큰 댐이나 수로를 건설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방향을 조절하거나 또 용암이 빨리 굳어서 물을 만나서 빨리 굳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댐과 수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표가 많이 변하죠. 산사태도 일어나고 도로나 건물이 많이 붕괴됩니다.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겠죠. 그리고 가스가 누출되거나 또는 전기가 합선되거나 누전될 수 있어서 큰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바다 밑에서 크게 일어나면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파도 때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큰 파도, 바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진에 의한 해일이죠. 지진도 화산과 마찬가지로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면 우리가 어떤 점이 좋냐면 먼저 지하 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우리가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이나 도로의 건설 적합지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화산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또 지진계를 이용해서 지진이 어디에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 활성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건설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꼭 건설을 해야 한다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즉 내진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해야겠습니다. 지진을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만약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피하면 되냐면 먼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내 몸과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계속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높은 건물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터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쓰나미까지 대비한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좋겠네요. 지진과 화산 활동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지구에서 직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죠. 이 직권에서 활동하는 지진과 화산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다른 영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건데요. 먼저 지진 때문에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또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가스 때문에 토양이 산소화되고 또는 화산 쇄설물로 인해서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겠죠. 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거나 또는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러면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졌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고 또 지진과 화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됐거나 인명에 피해를 줬거나 그렇다면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